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로 이제 초짜로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화국제국 예산을 보니까 이제 세입 예산이 보니까 이제 기정 예산 555억 5,200만 원에서 한 15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주로 보조금 이제 반납 잔액들하고 그다음에 시군 특별 조정 여부금 그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가도 그렇고 한미국제교육과의 군소음 피해 보상 국고 보조금 그게 한 125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시군 특별 조정 여부금 뭐 국고 보조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전체 시 예산 중에 문화 및 관광 쪽에 기능별 보니까 한 3.5%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정 예산보다 한 2.64%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니까 이제 1,416억 정도 기정 예산이었는데 한 16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한미 국제교육과의 군소음 피해 보상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행 잔액들 감액하신 거 이런 건데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국제교육과 지금 이번에 군소음 피해 보상 지원 이게 지금 올해 125억 4,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은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상금 그 이의 신청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반영이 좀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바로 이제 옆에 같이 있는데 이 경계로 인해서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뭐 좀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소음 보상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급을 받는 사항이고요. 네. 그 지역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외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말씀 주신 대로 뭐 이의 신청을 했다 그래서 제외되신 부분, 그러니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급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재직이라든가 이런 이제 감면 조항에서 어떠한 혜택을 보고자 해서 이제 그런 사안들을 이의 신청을 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제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본인이 해당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반영이 안 돼요. 네. 그런 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똑같은 그 옆집인데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서정동 같은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저쪽 신장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국방부에 대한 그 좀 국방부의 그 대책을 좀 뭐 계속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민원인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에서도 현실에 대한 사항은 알고 있지만 법령이나 이런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함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새로 반영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면 좀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소급 신청에 대한 부분 건수가 소급 신청. 줄었습니다. 소급 신청 건수가. 네, 그러니까 소급할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5년 기간 동안 거를 소급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당해년도에 대부분 청구를 하시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소급 건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 뭐 법령상에 5년간만 소급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방부에 계속 좀
민원도 제기하고 계속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시민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하는 데는데 바로 옆인데 어차피 그 비행기가 다니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비행기가 다니면 여긴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리냐. 왜 이렇게 보상 안 하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계속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가 이번에 이제 감액된 그죠? 삭감됐죠. 저기 국도 39호선 확장 이 저기 환경영향평가 비용 요거하고 그다음에 38호선 확장 그다음에 또 현도 교차로 차로 확장 요 부분 이게 왜 이 도로 건설 사업인데 이 문화유산 관광가에 이 예산이 잡혀 있나요? 네, 요 사업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세워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나온 사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제 나중에 특교세나 특조금을 받아오려고 해도 저희 관광단지 때문에 생긴 그런 도로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되는 거라 이게 지금 그 39호선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그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어떻습니까? 그 문화관광가 입장은? 지금 현재 여기 실시 설계 용역 중지 중인데요. 예. 이게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라서 이걸 세우지 않으면 설계 용역을 계속 중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꼭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이제 144억, 그다음에 86억 8천, 또 56억, 꽤 큰 금액들인데 이걸 도로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논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여기 이제 사업 설명서에서는 없는데 이렇게 좀 이번에 그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궁금한 거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이면 관광 핵심시설 타당성 검토 영역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지금 현재 착수 8월에 해서요. 네. 지금 착수 보고회 한번 했습니다. 아 착수 보고에 한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정 예산이 7천만 원인데 1,22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이에요? 그럼 요 낙찰 차액 감액을 하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타당성 검토 영역 언제 완료됩니까? 26년 1월 27일로 26년 예정하고 1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여기에 이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어떤 그냥 타당성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실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런 건 추후에 또 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무봉산 수련원 복합 개발 계획도 같이 있잖아요. 진이 쪽에 네, 네. 그거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 충분히 예, 같이 용역해서 네. 그쪽이랑 여기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별도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조금 수정 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쪽만 갖고선 그 용역해 거기도 굉장한 많은 사업비가 좀 투여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광단지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이뭐 사업 설명서는 없는데 그 명세서에 보니까 이것도 뭐 무슨 차액인가요? 낙찰 차액 그런 건 아니죠. 관광단지 시설 유지 관리비 이게 4,750만 원인데 3,500, 한 1,250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 정비도 2천만 원이었었는데 500으로 한 1,5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디 관광단지 어디 얘기하는 거죠? 평택호 관광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 유지 관리비하고 이게 뭐 잔액이 남아서 지금 감액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개발 사업 때문에 네, 이제 그게 보상은 늦어져서. 다 됐고 네, 지금 네. 철거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 요금하고 시설 유지 관리비가 좀 줄어들어 갖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그게 개발될 때까지는 거의 이 시설 유지할 게 그렇게 많지 거의 네, 주 그쪽만 하고.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았다. 네, 소리터하고요. 그쪽. 예.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는 저 스포츠 클라이밍 조성 사업 이거 2층 레포츠 공원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도 좀 3천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공모를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랑 우리 건축사업협회랑 논의를 해서 협회 차원에서 그 설계사를 일단 기술 영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기술 영역을 하는 가운데서 설계 공모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모비만 지금 그 삭감을 3천만 원이 그 공모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예. 이거 언제 지금 기술 영역을 현재 하고. 실시하고 있고요. 예, 예.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설계해서 예. 저희들이 이것도 좀 심도 깊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준공이 언제 예정이죠? 준공이 저희들이 26년도에서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26년도 착공해서 2년 예, 정도 예. 잡고 계신다. 예. 그럼 나머지 1억 7천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설계 영역입니다. 설계 용역비요. 예. 네, 전체적으로 뭐 거의 감액 예산이고 뭐 이제 보조금 관련돼서 이제 그 예산 반영하고 이런 사업들인데요. 지금 이제 문화국제국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이런 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화 이쪽 관련된 그런 시설들의 지금 전체적인 그 고정 운영비 정도는 우리 국회에서 총괄적으로 좀 체크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인원들 계속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공공요금들 뭐 요즘 또 전기요금 모든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이제 그런 공공요금 인상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좀 건립되는 그런 센터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갖고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남정 의원입니다. 방금 그 최재형 의원님께서 그 국제교육과 국고보조금 소음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답변이. 네, 어느 부분이신지 지적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옆집은 받는데 그 옆집은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네. 그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 겁니까? 기준. 기준은 국방부에서 네. 5년마다 측정을 해서 그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그 해당 지역 부분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륙할 때, 그러니까 군용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에
그 라인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준에서 뭐 반경 몇 킬로, 뭐 반경 몇 미터, 뭐 그런 기준 혹시 그 기준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진 않고요, 의원님. 그 주민분들이 지역마다 그 요청 측정 지점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소음에 대한 수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면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네, 맞습니다. 국방부에다가 의뢰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국제국의 2025년도 이해 추경 예산안인데 문화예술과 (9억 8,900) 증액 추경 예산이 (9억 8,900이) 증액하셨고 국제교육과는 이제 (125억 4,400은) 방금 이제 최영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 문화유산관광과가 (1억 8,750만 원). 문화국제국은 감액 추경은 없는 거죠? 국장님. 그 용역후 잔액 부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예. 반납하고 뭐 이런 부분에는 없는 거죠? 그 우리 평택시 문화예술과 일회 추경이 혹시 과장님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일회 추경. 일회 추경 그 증액한 세출 예산이요. 추경 예산 한 40억 정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일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는요. 79억 6,600만 원. 79억 6,600만 원. 죄송합니다. 이해 추경이 6억 정도 되는 거죠? 이해 추경은 저희가 세출 7억 5,3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도 있죠. 문화예술과는. 3회 추경이 이제 예산이 반영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아트홀 마감 작업 하고 있죠? 아트홀. 네, 지금 공정률이 93% 정도 됩니다. 그 추경 예산을 보니까 평택 아트센터 건립 준공 사업비로 해서 일회 추경이 약 79억 정도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뭐 한 97, 8% 됐나요? 공정률이? 93%입니다. 93%? 네, 네. 정상적으로 평택 아트홀을 개장하는 시점이 내년도 몇 월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12월 18일 이제 준공식을 하고요. 이제 12월 1, 2월은 이제 시범으로 이제 운영을 해보고요. 3월에 이제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이요. 네, 네. 그쪽 아트홀에서 이제 뭐 개장 기념해서 뭐 대형적인 뭐 문화 축제 뭐 이런 거 지금 뭐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개관하면서 그 이제 아트센터의 이제 인지도라든지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기획 공연으로 이제 1년에 연간 한 2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저기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하는 거 보셨죠? 네, 네. 네? 예산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문화국제국도 우리 그 평택시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이제 내년도 그 행사 이런 부분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본예산부터 해서 지금 이해 추경까지 왔으니까는 이제 마감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우리 그 평택시 예산이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이 거의 뭐 동결되다시피 할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거의 2025년도 예산과 2026년도 예산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큰 그 대형 그런 아트홀이 생기면서 뭔가 폼 있는 행사도 추진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예산이 뒷받침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화국제부에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관광과의 아까 최재형 의원도 질의하셨고 그랬지만 도로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임위 복지환경 상임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셨지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또 의원님들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미막에 대한 어떤 그런 신경전이 또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선희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나? 책임질 수 있으세요?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봉 50. 물론 이제 하셔야 되고 저희가 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뭐 삭감의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낭비성 예산 같은 거, 신규 예산, 편성된 예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이제 살피고 또 집행되는 과정, 현재 진행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뭐 의원님들이 또 다 개별적으로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니까는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는 뭐 운동시설 여기저기 요구사항은 많죠, 우리 과장님. 예,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민원 운동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고 장소는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민원에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문화국제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원이나 또 단체들도 연관되어 있는 곳이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애써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문화국제국에서는 한미국제교육과가 증감률이 107.62%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소음 최재형 의원님도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때문에 이제 대폭적으로 늘은 거라. 아무튼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사실 소음 피해가 우리 미군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있고 또 오산이라고 많은 분들은 또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는 평택에 공군기지도 있기 때문에 미 공군기지가 그 속에서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법이 생겨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보상받는 부분이니까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송탄 국제교류센터 뭐 다목정동 전시 리모델링이나 평택 아트센터 건립에서 특별 조정 교부금을 이렇게 받도록 노력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좀 말씀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도 그 팽성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과 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부장 조성 합해서 이게 한 10억 정도 또 특별 조정 교부금을 받았는데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인데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이것도 뭐 잘하신 거긴 한데 보조금을 받은 거니까 이 축구장 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지 교체로 해서 보조금을 2억 4,900 받았는데 이게 보조금으로도 이게 집회에 내려오나요?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도에서 특조금 또는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받아서 좀 낡은 오래된 인조잔디 교체해서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부서별로 그 문화예술과의 평택시 문화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기존 시예술단 인건비 누락분인데 이게 올해분 인건비 누락분이에요? 네네. 올해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저희가 7명 누락이 돼서 저기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연계된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제 복리 후생비 같은 그런 인건비입니다. 당연히 지급해 드려야 될 거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도 지적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네네. 그다음에 송탄 국제교류센터도 이게 전에 특별 교부세를 4억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네. 하여튼 뭐 사업비 전체에서 봤을 때 거의 뭐 40% 가량을 이렇게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받아서 이루어지는 건 그나마 우리 세수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다행인 부분인데 이 공사 여러 가지 국제교류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도 뭐 현장 많이 가봤는데 하여튼 제대로 좀 사용될 수 있게끔 또 몇 년 지나서 또 아이고 이거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겠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오래된 전에 얘기지만 과연 제대로 된 고민 속에서 국제교류센터를 지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도 사실은 계속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평택 아트센터도 하여튼 받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축제 뭐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축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평택호 관광 단지에서 축제가 있죠. 늘 하든 매년 하든 물빛 축제 하죠. 네네. 저번 주에는 뭐 축제 하셨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돼 갖고 행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4억 몇천 들여서 4억 7천 8천. 예, 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 주민분들은 연달아서 행사가 일주일 단위로 해서 가수 초청하고 불꽃놀이 쏘고 이게 동일한 게 격주도 아니고
연이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는 시민분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 시가 그런 재정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물론 이제 우리 시가 그걸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건데, 아쉬운 지점은 시점이라든가 또는 그거와 우리 이 물빛 축제하고 결합을 해서 좀 규모가 좀 크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누가 봐도 그 축제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 있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비슷한 금액 쪼개서 행사하는 거로 시민분들한테는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시민분들을 좀 대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국도 39호선 확장에 대한 이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20년도 7월에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광역교통대책 수립 이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과가 한 건 아니죠? 이때 당시엔 관광과가 과에서 했어요? 이거를? 아마 신성장 전략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관광과가 이거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어떻게 된 건지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고,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님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원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은 사업 시행 주체가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래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경기도나 뭐 평택시가 예외적으로 일정 부분을 분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그 사업 주체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평택시나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국도면 뭐 국가도 그거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지거나 몫이 정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합치면 3개 사업이 제 지역구기도 해요. 그건 뭐 지역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행정의 기본 원칙이나 격이니까, 이게 합치면 한 286억, 한 290억 돈, 대략 3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300억 되는 돈인데 이걸 다 평택시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 주체는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면 이게 실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돼 있으니까 그냥 이 사업 집행하는 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인지는 당연히 아실 테고,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한 이게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과 평택시나 경기도나 국가가 해야 될 평가 속에서 몫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은 100% 평택시가 부담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이건 평택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야. 그것보다는 어제 부서에서 해서 여기에 관광 사업이니 여기서 좀 해라, 이거 내려줘서 그래서 담은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라.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 다 판단해봤는데 평택호에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성이 맞춰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하겠다고 하고 그런 세월이 너무 누적되다 보니, 이건 도시공사가 이게 사업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정책적인 또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 이 사업성을 덜어내기 위해서 시가 이 정도 부분은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판 것인지, 그게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있을 거야. 내부적으로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것들이. 그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지. 이걸 관광과의 사업 예산에 담는 게 맞는지, 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담당하는 게 맞는지,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 밑에 던진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확 바꿀 수는 없고, 그럼 지금은 일단 이걸 하고 시간을 좀 가지고 논의를 해서 더 구체적인 예산이 담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잡아서 가야 될 문제잖아요. 여전히 여기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되고, 그게 아니라 글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 개는 다 그런 거고, 이 사업비가 언제 선정돼 있어요? 계상됐어? 총 144억, 이게 언제 사업비를 선정해서 올린 거예요? 86억,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게? 22년도 11월에 자체 투자 심사를 받았고요. 24년도에 이제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했으니까 23년도 아무래도 이번 실시 선계하면 제가 봤을 땐 변경될 확률이 높아. 지금 이것보다 최소한 20-3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요. 특히 보상비 차원에서는. 그 부분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질의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 게이트 보장 조성은 이나 이 팽성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은 다 설계비 주로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이 여술에 있는 이 인조잔디 구장은 기존에 언제 조성한 거예요? 몇 년도에? 8년인가 9년 됐습니다. 예? 8, 9년 됐습니다. 6개. 8년? 예. 8년 전? 저희들이 인조잔디가요. 내군장이 7년입니다. 네. 그 이상 다 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됐다. 연도가 안 나와요? 그건 자료를 좀 과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하고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한미 안보 관련 주요 지휘관 교류 행사가 감액돼서 1,000만 원이 네. 감액 사유가 뭐죠? 이거는 매년 주한미군 지휘관과 그 행사를 하던 사항인데 올해 연초에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 정세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단지 시설물 보수 정비, 시설 유지 관리, 예술관 운영, 평택고 예술관 유지 관리비 다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삭감됐는데 삭감의 이유가 뭐예요? 이용객 감소가 제일 큽니다. 아니 근데 보수 정비하고 이용객 감소하고 아무래도 뭐 화장실 이용도 아무래도 적게 하니까 화장실 그 뭐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이용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번에 제가 관광과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한 거는 파악은 하고 계세요? 걸 말씀하시는. 그 팀장님한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좀 이거하고 너무 배치돼서. 그 어찌됐든 뭐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면 뭐 당연히 그에 따른 그 유지 관리비도 더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그쪽 주변에 어찌됐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형이 이번에도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분들이 오시는 곳이니까 안전이라든가 그 있어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제초도 그렇고. 거기 저번에 우리 일시구적으로 1시간, 2시간 내에 폭우가 내렸었잖아요. 그 도로가 다 물에 잠겨갖고 청철청철 됐었다고 예를 들면. 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지보수비 깎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게 앞뒤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우수관 이렇게 정리하니까 물 잘 빠지고 했단 말이에요. 일부는 근데 꽉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은 3천만 원인데 감액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사업협회랑도 그렇고 우리 산학전문연맹이랑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사업협회에서 설계 공모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설계를 하는 담는 과정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공모 비용만 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은 언제 개시해요? 현재 기술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에 착공도 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요구사항이 있는 사업이니까 저 체질 없이 좀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네? 없으시죠?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